합성함수 부분을 조금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우선은 책부터 봅시다. 앞에 함수부터. 자, 우리 함수 배웠던 게 아시죠? x에 y로 대응이 되는 게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했었고, 그래서 뭐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는 알죠?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치역이 있었고, 그때 치역에 있는 원소들은 다 함수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었다. 뭐 그 정도.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보통 이렇게 써 있잖아. x 집합의 x가 뭐고 y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x하고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다 정의역, y라고 나와 있는 것은 치역이 아니야. 공역인 거다. 근데 얘가 치역일 때는 앞에 치역이라는 말을 꼭 써.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하면 정의역, y는 그냥 공역으로 생각하셔야 돼. 안 헷갈리게. 괜히 그걸 치역이라고 생각했다가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리고 뭐 서로 같은 함수, 우리 배웠던 서로 같은 함수, 어떨 때는 우리가 함수가 똑같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가 똑같을 때 f는 g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얘는 함수 cd 같은 게 아니라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걸 의미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x 빼기 1이고 gx가 만약에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gx를 약분을 했을 때 얘는 x 마이너스 1이 돼서 식이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gx가 약분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함수식은 같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식에서 성립하는 거고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함수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고 하더라도 정의역의 범위가 다르면 너희는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밑에 보기 4번에 있는 것처럼 함수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이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지. 그치? 그런 개념이 있어서 서로 같은 함수 개념 한번 짚어봤는데 솔직히 앞부분에서는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게 서로 같은 함수랑 그 다음에 그 대응 관계 있죠?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지 뭐 다른 거를 낼 만한 게 되게 중요한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뭐 기본적인 함수 개념은 이렇게 앞부분에서 배웠고 그거 외에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함수 배우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 두 가지 차이를 배웠었는데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 적혀져 있는 요거 있죠. x1하고 x2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x가 다르면 y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x랑 y가 다 다르게 되는 함수를 밑에 벤 다이어그램 3개 중에서 골라보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되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CD가 대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D는 상관이 없다. A가 2개 대응되니까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죠. X가 분명 다른데 Y값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봤을 때 C가 대응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배웠던 이 정의에는 어긋나는 게 없죠. X가 달라졌을 때 Y값이 달라지는 거 맞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된다. 즉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되지 않는 Y값 C 같은 거 있어도 상관이 없었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대응되지 않는 Y값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었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적으로 뭐도 만족해야 되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하니까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봤을 때 1대1 대응이면 정의역이 3개면 공역도 3개이면서 치역도 3개인 원소의 개수가 우선 똑같아야 하면서 Y 중에서 대응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1대1 함수는 대응되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였고. 그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너희가 배웠고, 그 밖에 이제 뭐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몇 가지만 조금 들어가 볼 건데,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 주인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뭐 되게 잘 나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푸는 방법, 빨리 하는 걸 알면 편하니까 빨리 하는 방법 그냥 마지막으로 점검차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함수라는 게 x에 대응하는 y값이 다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x축, y축 위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너희는 특정 의미의 하나의 x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존재하려면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씩 있다라는 표현이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그 그래프랑 교점이 하나가 생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쭉 다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것은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무조건 하나씩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역부터 비읍까지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골라보면 기역, 니은, 미음, 그리고 비읍도 자세히 보시면 얘가 뚫려있는 부분하고 색칠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지나갔을 때 결국엔 한 점에서 지나가는 게 되므로 얘도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하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인 거는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토대로 찾아낼 수 있었던 거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 말고도 대응 관계에 따라서 그래프 종류 찾아보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여서 이거 이제 뒤쪽 부분이거든? 어디지? 145쪽? 145, 아니다. 문제는 149쪽에 있는 문제인데, 149쪽을 펴시면 그 왼쪽에 요거 개념 있을 거야. 이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대응 그래프 찾는 거. 자, 방금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찾는 거 쉽게 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함수의 그래프란 x축의 수직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된다 그랬어? 그 말이 이렇게 설명돼 있죠. 직선 x는 k라는 애랑 교점이 하나다.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 지금처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나오거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교점이 없으면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처럼 1대1 함수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x가 달라졌을 때 y가 달라져야 되는데 x가 달라졌는데 y가 안 달라지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y값이 k로 일정할 때 x는 다르지만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y축의 수직으로 쭉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단 하나만 나오는 세 번째 거, 얘가 바로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대1 대응.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1대1 대응이려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선 1대1 함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비교해서 낼 만한 문제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아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첫 번째 그림이야. 자,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보통 우리가 y는 fx다라고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다 혹은 치역이 어디부터 어디다라고 제한된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 전체로 봐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그렇지만 얘는 뭐 정의역이나 공역의 범위가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x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여야 하죠. 그럼 y도 모든 실수여야 하는데 보니까 그래프는 y값이 양수인 쪽만 대응이 되잖아. 그치? x축보다 위쪽만 대응이 되니까 y값이 음수인 부분은 대응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치역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y가 0보다 크게 되는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으므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때 1대1 함수랑 비교해서는 교점의 개수가 어쨌든 1대1 함수도 하나인 건 맞고 아유 이거 잘못됐네. 요거처럼 하나인 거 맞고 1대1 대응이 되어도 1대1 대응도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니까 교점이 하나인 건 맞는데 차이는 뭐냐면 1대1 함수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1대1 함수죠. 이거 아래쪽에 있는 거, 요 그래프가 1대1 함수인데 얘가 x축, 잠깐만. 얘를 y축에 수직으로 직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인데 교점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 그치? 얘는 모든 범위에 그렸을 때 얘는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도 되고 또는 교점이 없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y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도 상관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1대1 함수 단 1대1 대응은 얘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여야 해. 얘는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로 일치해야지만 어디서든 전 범위에서 하나로 일치해야지만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헷갈린다고 생각하면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역함수가 존재한다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것도 함수고 y에서 x로 가는 것도 함수니까 어떻게 그리던 간에 얘는 대응 관계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교점이 하나다라는 게 좀 더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148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특징을 가지고 함수 종을 찾아내는 걸 아신다면 너희가 이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1대1 함수인 거 먼저 찾을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이렇게 직선 그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 교점이 하나인 거가 기억, 그 다음에 1대1 함수구나. 교점이 하나이거나 교점이 빵겨도 된다 그랬어. 그럼 기억, 니은, 리을 말고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 되니까 기억, 리을, 리을 중에서 안 되는 니은 빼고 기억하고 리을이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x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x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y는 x였어요. 그래서 리을이 있지.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y값이 일정한 거, 기읍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 구별하는 방법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함수 파트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 뭐 1대1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1대1 함수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295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다라 그러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 1대1 함수도 안 되죠. 방금 그래프 봤던 것처럼 이런 포물선은 y가 똑같은 x가 두 개씩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만 2차 함수를 범위를 잘라주면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처럼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면 이는 그래프가 이쪽 증가하는 부분 한쪽만 갖고 있거나 혹은 감소하는 부분 한쪽만 갖고 있으면 되죠. 자, 근데 시작하는 지점은 꼭지점이어도 되고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 자, 어쨌든 대칭축이 있을 때 대칭축보다 이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k 값이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항상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축보다 k 값이 오른쪽에 있다. 근데 k가 축이랑 완전히 포개어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증가함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내가 부등호 잘못 썼지. k가 오른쪽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는 대칭 축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함수의 대칭 축은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서 그럼 k를 구하는 거.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이라고 치면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것은 y의 범위 또한 똑같은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변수만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k로 시작했으면 y도 k로 시작을 해야겠지. 그러므로 fk가 k가 되는 거. 이거 이용해서 k값 찾으면 되고요. k제곱 플러스 4k가 k니까 k값은 0하고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만 풀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오늘은 1차 파이널을 좀 빨리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 관계,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거. 298번 역함수 갖는 조건과 1대1 대응을 갖는 1대1 대응이다라는 건 같은 표현이죠. 자, 거기에서 우선 뭘 보냐. 이 중에서 뭘 할까? 그냥 1번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fx가 절대값 주어져 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절대값은 너희가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지. x는 마이너스 2 이상, x는 2 미만.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면 fx는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니까 기울기가 a 마이너스 4고 더하기 2a.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알죠? 요거랑 요거 지금 둘 다 상수함수라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다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함수여야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돼.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되는 그래프이므로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 얘랑 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a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a 빼기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조금 개념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예전에 우리 방학 때도 풀었던 문제라서 조금 빨리 풀었는데 자,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앞에 가정이 뭐뭐뭐뭐이면 이런 조건이 붙어요. 요거이면 fx는 1대1 대응이다. 앞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거야. 자, fx가 다른 조건 없이 뭐만 만족하면 얘는 항상 1대1 대응이다.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어떤 거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이면 1대1 대응 맞지? 걔는 항상 직선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만 그런 1차 함수 포함하여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 함수면이죠.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조금 조건이 하나 다른 게 붙어야 돼. 자, 증가하는 함수랑 감소하는 함수 얘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니까 전범위에서 증가하거나 혹은 전범위에서 감소하거나 근데 요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야 돼요. 뭐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지금 얘는 1대1 함수는 돼. 그죠? 그렇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y는 x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함수인 건 맞아. 그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멘트가 뭐여야 하냐면
연속이 이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은 수투에서 원래 배우는 거지만 그래프가 끊겨지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 거. 그럼 끊기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걔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앞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뭐냐면 1차 함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 함수부터는 감소했다 증가하거나 굴곡이 생기죠. 3차, 4차, 5차 다 굴곡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뭐 그래프 그림 너희가 아시다시피 쌍곡선이잖아. 그래서 쌍곡선으로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는 어차피 x는 0이다라는 것은 여기는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끊어지지 않죠. 점근선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은 이런 조건의 함수를 너희가 주어진다면 이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냥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이 기본 개념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직선에서 봤을 때 뭐 기울기가 a 빼기 4랑 하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였지만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은 어차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면 둘 다 양수인 거랑 둘 다 음수인 걸 동시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곱으로 가는 거야. 각각이 양수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각각이 양수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곱한 게 0보다 크다로 풀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쭉 지금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있어? 그러면 이제 파이널 문제를 보여줄게요. 1차 파이널이야, 네 문제. 요거 네 문제 얼른 풀어서 답 올려주세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